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건당 5만 원씩 받았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 건당 5만 원씩이라고 잠깐만요. 책 건당 아닙니다. 5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아까 평균 그런 정도 녹취록,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 녹취록 한번 보시면 알아요. 건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책 않았습니다. 건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평균 출판기념회는 건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응인지 건당 몰라도 5만 원은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비판해왔어요. 분명히 후보자 입으로 4번의 이벤트에 6억 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조작됐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빙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그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1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그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만약에 등록을 그 당시에 했다면은 쓰지 않고 그랬으면 무려 공직자 재산 등록만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또 2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이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 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을 했어도 사실은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네.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쟁점은 간단해요.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심지어 방송에서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2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페북이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작했다고 할 정도는 우리 띄워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그래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뜯어서 보면 주진우 의원 얘기가 맞고 또 모아서 보면 또 우리 후보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그런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요. 국민들이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페이스북에 먼저 쓰셨고 그 밑에 연도 다 지우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현금 6억을 쌓아뒀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6억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현금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이게 정치 풍자하고 해악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나눠서 일정을 적어놨기 때문에 문제없다. 제가 방금 검색해가지고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있고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6억을 현금 쟁여놓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후보자를 그냥 비난하기 위한 방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증거도 없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의혹 제기라는 것이 방금 또 확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4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마치 한꺼번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출판 기념회에 참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축의금 액수를
평균 내보면은 5만 원쯤 된 것 같다고 표현했던 것을 채광권을 5만 원씩에 팔아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모독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하고 그렇게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해주시면 어떨까?